네, 미니 모의고사 5회 마무리 지어볼게요. 독서 지문 하나, 고전 소설 하나 있으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힘내봅시다. 단락 앞에 번호 매겨주시고요. 시작할게요. 에릭 번이 창시한 교류 분석 이론은 심리 치료 및 상담에 널리 사용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주요 개념들로 자아 상태와 스트로크가 있다.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아 상태, 스트로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한 단락씩 묶어서 각각 설명해 주겠지. 자아상태 모델은 인간의 성격을 A, 어른, P, 어버이, C, 어린이 세 가지 자아상태로 설명을 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해야지. A, B, C의 차이점이 뭘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자아가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자아상태란 자아상태 설명해 줄 거죠. 특정 순간에 보이는 일련의 행동, 사고, 감정의 총체를 일컫는 것으로 특정 순간마다 자아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김군이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며 차를 몰고 있다.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 열받지. 뒤따르는 차가 없는 것을 얼른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면한다. 이때 김군은 A 자아 상태에 놓여 있다. A 자아 상태는 뭐 하냐? 가장 현실적인 대책을 찾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아 상태. 그러면 이제 이 이후부터 P는 어떠한 자아 상태, C는 어떠한 자아 상태 설명해 줘야겠지. 끼어들었던 차가 사라지자 김구는 어릴 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저런 운전자는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해 라고 말한다. 이때 김구는 피자아 상태로 바뀌었다. 피자아 상태는 자신 혹은 타인을 가르치려 들거나 보살피려 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아 상태.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이나 태도 사고를 내면화한다.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걸 내면화. 어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통제했던 부모의 역할을 따라하고 있다면 CP 상태. 따뜻하게 배려하고 돌봐주었던 부모처럼 남을 돌봐준다면 NP, 양육적 어버이 상태로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잠시 후 김구는 직장 상사와의 약속에 늦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한다. 학창시절 지각해서 선생님에게 벌을 받을까봐 겁을 먹었던 기억이 떠올라 C 자아 상태, 어린이처럼 되나 봐요. C 자아 상태는 어릴 때 했던 것처럼 행동하거나 사고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자아 상태. 부모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았다라고 하면 AC, 순응하는 어린이. 부모의 요구나 압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면 FC, 자유로운 어린이 상태. 세 가지 자아 상태 중 어느 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 상대방도 어느 한 상태에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소통에서 기대하는 반응이 올 수도 기대하지 않은 반응이 올 수도 있다. 우리는 남들이 자기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정 욕구로 인해서 서로 상대방에게 인지한다라는 신호를 보인다. 이러한 행위를 스트로크라고 부르는데 스트로크, 나 좀 알아주세요. 사인 보내는 것, 스트로크. 스트로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다. 먼저 신호를 보내는 언어적 스트로크, 몸짓, 표정 등으로 신호를 내보내는 비언어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긍정적 스트로크,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정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 있고 끝으로 이를 참 잘 처리하더군 상대방 행위에 반응하는 조건적 스트로크 난 당신이 좋아 이유 없이 그 자체에 반응하는 무조건적 스트로크로 나눌 수가 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트가 되는 애들끼리 각각 색깔을 구별해서 좀 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언어, 비언어, 긍정, 부정 그 다음에 조건, 무조건 이렇게 세트가 될 거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기를 원하지만 긍정적 스트로크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면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얻으려고 한다. 어떤 스트로크든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관심 받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스트로크를 받게 되면 그 스트로크를 계속 받기 위해 같은 행동을 반복 강화한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정립된 교류 분석 이론은 관찰 가능한 인간 행동을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분석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인간의 욕구와 관련지어서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하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 단락은 의의. 6번.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보기 다 읽어봐야 되고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내가 말을 만들어 놓고 얘하고 비슷비슷한 거 찾으면 되겠지. 이 글은 무엇을 물어보고 있어요? 전개 방식 물어보고 있지. 교류 분석 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에 필요한 자아 상태 스트로크를 구분해서 나눠주고 자아 상태에서도 자세하게 분류, 스트로크 상태도 자세하게 분류. 맨 마지막 이러한 이론의 의의로 끝나게 되지. 답은 3번. 이론, 교류 분석 이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 자아 상태와 스트로크를 설명하고 이론이 지니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7번째 단락에 그게 나타나 있다. 어렵지 않게 3번. 여러분들은 교재 보세요. 저는 지문 띄워놓을 거니까. 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의 1번. 한 사람의 자아 상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네요. 어디 있을까? 두 번째 단락, 다섯 번째 줄. 특정 순간마다 자아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 7의 1번 맞는 얘기죠. 7의 2번 스트로크는 상대방을 인지한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다. 스트로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스트로크는 뭐라고요? 인정의 욕구로 인해 상대방을 인지한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스트로크 어떠한 신호? 자기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7의 2번도 맞는 얘기죠. 7의 3번 인간은 부정적 스트로크보다 무관심과 무반응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땡! 틀린 얘기죠. 6번째 단락. 어떤 스트로크든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는 원리가 작용합니다. 관심 받고 싶어요. 나쁜 관심이라도 무관심보단 그게 좋아요. 7의 3번 틀린 얘기. 7의 4번 세 가지 자아 상태 중 A, B, C 한 가지라도 결합이 되면 건강한 성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단락에 있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려면 세 가지 자아 상태를 모두 필요로 한다. 7의 4번 맞는 얘기지. 7의 5번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이 기대하지 않은 자아 상태에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응이니까 스트로크와 관련된 걸 거고요. 다섯 번째 단락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있네요. 셋째 줄. 자신이 기대하는 반응이 올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는 반응이 올 수도 있다. 7의 5번 맞는 얘기. 7번 틀린 거는 3번. 8번 문제 보러 갈게요. 자료를 바탕으로 8, 9, 2번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보러 갑시다. 7의 몇 번이었지? 3번 답이었었죠. 상황 1은 어린 시절 철호가 겪은 일이고 상황 2는 어른이 된 철호가 직장에서 겪는 일이다. 상황 3은 철호가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실을 찾은 장면이다. 상황 1, 2, 3 나오고 옆에 8번 문제 보러 갈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슨 스트로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찾으러 가야 되겠지. 생각하자고. 아버지, 차가운 말투로 너 할머니께 아까 보인 태도가 뭐냐? 좀 더 예의를 갖출 수 없어?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야기를 했죠.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언어적 스트로크고요. 상대방이 철호가 할머니에게 대한 태도를 보고 조건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조건적 스트로크. 철호한테 좋은 얘기하고 있나? 부정적 스트로크. 그래서 8번의 답은 어렵지 않게 2번이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이제 9번에 집중하러 갑시다. 상황 2. 냉담하게. 너 아까 부장님께 너무 버릇없이 굴었어. 앞으로는 더 예의를 갖추도록 해. 그런가요? 지 나름대로는 예의를 버린 것 같았는데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상황 3. 주위 사람에게 너무 엄격한 것 같아 고민이시군요.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해보죠. 우선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혹시 당신의 부모님은 엄격한 편이셨나요? 예, 제 아버지는 어릴 때 제가 조금이라도 버릇없게 굴면 늘 질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릴 때 당신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였겠죠? 그럴 수밖에요. 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할 때면 얼굴이 환해지셨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인사를 잘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8번에 나와 있는 스트로크는 찾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 1과 상황 2에 나온 아버지 철호 후배의 무엇을 찾으러 가면인데요. 앞단락에 나와 있는 자아 상태를 찾으러 가면인데요.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 아버지 너무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려고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A 어른, P 어버이, C 어린이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PC로 해당이 되겠지. 죄송해요. 아이 받아들이고 있죠. C. 잠시만요. 순간 정신 나갔네. 아버지 부모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혼내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죠. CP에 해당될 거고 철호는요. 죄송합니다 라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는 수능적인 어린이 AC에 해당하겠네. 철호 너 예의 없었어. 제대로 해야지. 가르치려고 들고 있죠. CP 통제적 어버이. 그런가요? 앞으로 예의를 보이겠습니다. 라면서 역시 후배는 철호가 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순응하는 어린이 상태 A씨라고 보면 되겠네. 9번 보러 갈게요. 1번 상황 1과 관련지어 상황 2의 철호는 CP 상태에서 그렇지 후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는 CP 상태예요. 맞는 얘기죠. 1번 오케이. 2번 상황 2에서 철호의 자아 상태에 CP 후배의 자아 상태에 A씨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당연한데 3번 상황 3에서 상담사는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합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합리적 태도 어른스러운데 A의 자아 상태. 그렇지. 4번 상황 3에서 상담사의 두 번째 질문 뭐예요? 당신은 부모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죠? 철호의 FC 상태를 확인한다? 말 잘 듣는 거는 FC가 아니라 수능적인 어린이 AC죠. 4번이 틀렸네요. 상황 3에서 철호의 말을 통해 그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인사하는 행동을 강화했습니다. 그렇지. 틀린 건 4번. 다음 나타나는 있나? 그렇죠. 10에서부터 12번은 작자미상의 최고운전, 고전소설 나오고 있죠? 보러 갈게요. 10번 문제는요, 윗글에 대한 이해, 전개의 내용,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물어보는 거고, 11번은 글의 내용,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 12번 말하기 방식이니까 빠르게 눈으로 훑어보고 앞으로 넘어오세요. 시작해 봅시다. 여기에서의 이 대화는 여기 전체적으로 최치원과 최고운이겠죠. 이목이라고 하는 두 인물 사이의 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죠. 최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엇을 하는 자인고? 하니 그 유생이 공손히절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저는 용왕의 아들 이목입니다. 치원이 또 묻기를 너는 무엇 하려고 여기에 왔는가? 하고 대답했다. 마침 오늘 천하의 문장인 선생께서 누구? 최. 이곳에 도착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최를 따라 배우고자 하여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목이 다시 말하기를 제가 사는 땅은 어르신네에게서 사시는 땅과 아주 달라 공자의 학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배우고자 하여도 말미암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요게 뭔가에 대한 원인이겠지. 저는 늘 자탄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이 땅에 잘못 태어나 공자의 도를 들을 수 없는가 하였는데 우연히 천하의 문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하늘이 저로 하여금 이 성인의 도를 듣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억울해하고 공자를 배우고 싶었는데 선생님 만났습니다. 제발 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거듭을 경의를 표하여 용궁으로 맞아들였다. 위이도라는 곳에 이르니 공간적 배경이 이제 나타났죠. 마침 감옥이 극심하여 만물이 모두 붉게 시들어 있었다. 그 섬 주민들은 최문장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뛰어나와 반가워하며 애걸하였었다. 완전 뭐예요? 뭐라 그러지?
일종의 셀럽이자 구원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최문장, 최치원이는 영웅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섬의 주민들이 가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모두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죽지 않은 자들 또한 대부분 떠나거나 흩어져서 이 섬은 거의 비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천하의 대현, 최, 이곳에 오셨으니 어찌 이 궁색한 목숨을 잃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만났으니까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죽지 않을 거예요. 또 말하기를 듣사오니 현인께서 진실로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반드시 응한다고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명공께서는 특별히 상림을 생각하셔서 탕왕이 기우제진했다는 지역을 들여서 글로써 비를 기원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목숨을 구해주세요. 아 제발. 글을 쓰면 비를 내릴 수 있다. 최치원의 능력을 이야기해주네. 치원이 그 정성을 가련하게 여겨 이목을 돌아보고 말했다. 자네의 능력이면 가히 이 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네. 라면서 한번 해봐. 이거지. 용기를 내 비를 뿌려주어 이 섬에 말라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해주게. 이목이 그 명령을 따라 마침내 산간으로 들어가니 조금 있으니 검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천지가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고 도랑이 넘치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잠시 이목이 산간에서 나와 치원의 곁에 앉았었다. 요 정도면 완전히 비현실적인 기도 드린다고 비와 전기적 요소죠. 조금 있으니 운무가 다시 합하고 우레소리가 울리더니 비가 처음 내리던 것처럼 퍼부었다. 얼마 후에 푸른 옷을 입은 승려 한 분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새로운 사건, 소설에서의 사건은 뭐다? 갈등이다. 붉은 검을 가지고 내려와 큰 목소리로 이목을 부르며 말했다. 내가 하늘의 명을 받아 너를 목베어 죽이려고 하니 급히 나와 벌을 받으라. 어머, 이목이 죽일 거야. 벌 받아야 돼.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하늘의 뜻에 의한 건데 감히 지상의 것이 비를 내리게 했다? 하늘의 질서를 어기게 했다는 거지. 검을 휘두르며 나왔다. 이목이 크게 두려워하며 치원에게 말했다. 제가 선생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우와 이목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최가 한 명령과 하늘이 한 명령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최의 명령을 따를 거래요. 그래서 하늘이 저의 방자함을 미워하여 마음대로 비 내린 죄를 받게 하고자 하니 그러네. 마음대로 비 내린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건. 이렇게 말이 씹히지. 천천히 할게요. 치원이 말하기를 자네는 걱정하지 말고 잠시만 몸을 숨기면 벌을 면할 수 있을 것세. 내가 널 구해주겠다. 이목이 교룡으로 변하여 역시 전기적 요소죠. 치원이 앉은 자리 밑에 숨었다. 천승 하늘에서 내려온 승려가 치원에게 말하기를 천재께서 또한 나를 보낸 것은 이목을 죽여 그 죄를 응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조카께서 숨기시고 내놓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 알고 있는데 빨리 줘요. 치원이 말했다. 이목이 무슨 죄과를 저질렀기에 천재가 죽이려는 것이오. 천승이 말했다. 이 섬의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고 탐욕하고 잔혹하여 어른을 능멸하는 듯 풍속이 이처럼 악하기 때문에 천재께서 일부러 비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예와 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 내린 거네요. 그런데 이목이 하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비를 내렸기 때문에 이유 하늘이 이를 미워하여 나를 내보내 죽이려 한 겁니다. 내가 이 섬 사람들을 위해 이목에게 비를 내리도록 명한 것이요. 죄는 나에게 있지 이목에게 있지 않소. 죽이고자 한다면 나를 죽이는 것이 옳겠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천승이 말하기를 천재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최치원이 천상에 있을 때 마침 조그마한 죄를 얻어 인간 세상에 떨어졌을 뿐이지 원래 인간 세상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네가 이목을 목베려 할 때 만약 최치원이 간절하게 말리면 삼가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올린 후 하늘로 돌아갔다라는 걸 보니까 리얼 어머 최치원은 혹시 이거 이미 알고 있었나? 라고 의심은 해놓자라고요. 뒤에 문제 10번 여러분들은 또 문제 보세요. 1번 최치원은 천재가 천명을 어긴 자신을 벌할 거라고 예상했다. 자신이 아니라 이목을 죽일 거라고 예상했죠. 2번
이목은 하늘의 명령보다 최치원의 명령을 더 중하게 여겼다. 어머, 아까 때마침 써놨었던 거 바로 요 대사죠. 제가 선생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최치원이 더 명령을 중요시 여겼다. 2번이 답이네요. 천승은 3번. 교룡으로 변신하여 숨은 이목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내놓으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4번. 천재는 이목보다 치원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했으면 치원에게 벌을 내리려고 했겠지. 5번. 위도 주민들은 대부분 가뭄에도 고향을 지켰다가 아니라 중간에 중략 이후 보면 떠나거나 흩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0번에 맞는 답은 2번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11번. 최고운전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최치원이 곤경에 처한 나라와 백성을 구하여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래요. 최치원은 영웅이에요. 최치원에게 영웅적인 면모는 신이한 공간의 수군계나 천상계에 속한 인물에게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는 사건을 통해 나타납니다. 앞부분 넘어갈까요? 저는 또 지문 역시 보고 있을게요. 11번에 1번. 기역. 그 섬의 주민들이 최문장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뛰어나와 맞이하며 애걸했다. 11번에 1번. 이미 백성들 사이에 영웅이었다. 그렇죠. 니은 엎드려 빌건대 제발 저희 좀 구해주세요. 글을 써서 11번에 2번. 비범한 능력이 학문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 디귿 자네의 재능이면 가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네. 너 한번 해봐 이목이. 11번에 3번. 수군계 인물에게 도움을 받아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리을 볼까요? 죄는 나에게 있지 이목에 있지 않소. 죽이고자 한다면 나를 죽이는 게 어떻겠소? 라면서 누구 도와주고 있어요? 이목 도와주고 있죠. 4번. 치원은 천상계의 인물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거지. 답은 4번. 5번. 미음. 최치원은 천상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천상에 있을 때 비범한 능력을 지녔음. 원래 인간에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최치원이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본데 11번에 5번. 치원은 천상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비범한 능력을 지녔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11번의 답은 4번. 12번도 한 방에 하러 갈게요. A와 B에 대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12번에 1번. 둘 다 화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A는 이목의 대사고요. 지금 와서 최치원한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뭐? 공자. 글을 배우고 싶어도 말미암아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치원 만난 김에 성인의 도를 듣고 싶어요. 라고 기다리며 말을 걸고 있고 B에서도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은 도를 지키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 벌을 어기고 지 맘대로 비 내린 이목이 죽이러 온 겁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때마침 다행스럽게 12번에 1번 답으로 나와 있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6회 또 이어갈게요.